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끗 기자입니다. 예전에 한번 한 얘기긴 한데 언론 제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기사를 보시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언론 제보하는 법 그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제보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서 대부분은 기사가 되지 않습니다. 기사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보하려는 내 안타까운 이 이슈가 기사화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기자들이 나의 제보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좀 어떤 팁이 있을지, 요걸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여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보가 기사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중성, 신선함, 특수성이에요. 먼저 대중성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슈인가, 내 억울한 사연, 제보겠죠. 기사화 됐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이런 결과로 이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기라고 한다면, 야, 저런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구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이슈여야 된다는 거지. 혹은 저런 묻지마 폭행을 보니까 분통 터진다, 내 제보를 누군가가 들었을 때 이런 대중적으로 관심 있어가 할 만한 이슈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대중성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신선함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얘기와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폭행 사건, 사기치는 거, 이런 게 전국에서 수십 수백 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가 기사화가 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흔히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행이라고 칩시다. 어떤 게 보통 기사화가 됩니까? 보디빌더 출신이 말싸움 도중에 여성을 강하게 폭행했어. 이런 것들은 기사화가 돼요. 경호원 출신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의 머리를 발로 직격해서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했어. 이런 것들은 이슈화가 되는 거예요. 보디빌더 출신, 경호원 출신, 이렇게 너무 충격적이고 새로운 소식이니까 대서특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특수성입니다. 아무리 흔한 이슈더라도 재벌 총수, 정치인, 유명 연예인 연루됐어, 이러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건 되게 많죠? 근데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했대. 대서특필되고 며칠 동안 9시 뉴스 나올 일이에요. 단순 폭행이야. 근데 그 폭행을 사주한 사람이 재벌 총수야. 이러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 재벌 총수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죄하잖아요. 회사 내 폭언, 갑질 이슈 너무 흔해요. 근데 아까 말한 이런 특수한 인물들, 혹은 되게 유명한 대기업이야, 이런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런 대기업에서 저런 일이 있어? 존경받아야 될 정치인이 저런 식으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질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사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보가 기사화가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보가 기사화가 된 기사의 사례들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요 기사입니다. 채용 공고와 다른 계약서, 말 바꾸기의 백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하는 시간이나 업무 내용뿐 아니라 급여까지 말이 바뀐 겁니다. 황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모 씨는 최근 쿠팡의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곧바로 2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채용 공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 직무도 정 씨가 원했던 고객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4일 전 통보받은 근로 조건은 딴판이었습니다. 3교대, 주말 포함 5일 근무, 부서도 홍보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 씨는 출근 하루 만에 회사를 그만뒀고 지금은 실업 상태입니다.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이러한 부분은 정확한 안내가 없었다는 거죠. 요 기사는요, 대중성과 신선함을 갖춘 이슈라서 기사화가 될 수 있었어요. 먼저 대중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인가? 쿠팡이라는 유명한 곳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쿠팡? 우리 엄청 자주 쓰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정도로 되게 큰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근데 그런 대기업에서 고객 관리로 사람을 뽑아놓고 홍보팀에다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야, 우리 좋은 기업이야. 우리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배려 정책도 많이 펴고 있어.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면서 정작 내부적으로는 채용 공고와는 다른 인사 배치를 한 거죠. 우리가 이 사연자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거 보면 분통 터지잖아요. 멀쩡히 다른 회사 잘 다니고 있던 사람이 경력직에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거예요. 야, 저렇게 쿠팡이라는 대기업에서, 그리고 경력직 채용이라는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이슈잖아요. 이게 대중성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신선함이라는 요건을 갖춘 이유는 뭐냐면 이 사연에서 다뤄진 방식이 좀 새롭잖아요. 경력직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다른 회사로 옮겨가서 그대로 하는 조건으로 경력직 채용을 하잖아요. 당연히 채용 전에 이렇게 인터뷰나 면접 같은 것도 하고, 평일 근무로 알고 갔는데 주말 포함 3교대 1이래. 이렇게 채용 과정에서 앞뒤가 달라지는 채용을 나는 경력직 채용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주 발생하지 않는 되게 신박한 방법인 거지. 이런 피해 사례가 있으니까 경력직 채용 이직하실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비슷한 피해 안 당하시려면은 최소한 구두로든 서면이든 내가 어떤 일을 이직해서 어떤 일을 할지 약속을 받아놓고 이직하세요. 언론도 시청자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신선함의 요건인 거예요. 그리고 제보를 통해서 기사화가 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쓴 기사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기사의 요건을 갖춘 제보였기 때문에 기사화가 될 수 있었어요.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임대계약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벽면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오피스텔 1층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A씨는 전월세 이중계약으로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이 오피스텔을 이중계약 사기 물건으로 주로 활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150여 명, 피해액은 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만 해도 전세 사기라는 게 흔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대자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다 피해자들이에요. 한 건물에 세입자 100여 명이 대규모로 한 번에 사기를 당한 거죠. 충분히 놀랄 만한, 사회적으로 놀라움을 가져올 만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었어요. 피해자가 많다는 점, 요 점에서 대중성이라는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신선함 요건도 갖추고 있는 제보였습니다. 전세 사기는 보통 집주인이 쳐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은 다음에 그걸 안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냥 사기를 친다고. 이번에 이 전세 계약 사기는요, 이 중간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친 거예요. 집주인한테는 세입자랑 월세 계약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매달 본인 통장에서 매달 월세 쪼를 이렇게 집주인한테 보내줘. 그리고 세입자한테는 집주인이랑 전세 계약 맺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받은 전세금을 몇 달 동안 갖고 있다가 날라버린 거예요. 집주인과 세입자한테는 본인이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를 보여주고. 난 이런 사기 수법을 이때 부동산 기자를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했을 텐데 난 처음 봤어요. 기상천외 하잖아요. 부동산 계약할 때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엄청 신뢰한단 말이야. 일반적인 전세 사기가 집주인이 세입자 돈을 갖고 나르는 방식이라면 이 제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서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속이고 이 돈을 가로채가지고 날른 거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거예요. 기존의 전세 사기와는 다른 새로운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보기사의 요건인 신선함을 갖췄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 공인중개사가 유튜브에서 유명한 부동산 1타 강사야. 그럼 특수성 요건까지 갖춰지는 거죠. 유명하게 부동산 컨설팅 해주던 유튜버가 알고 보니까 몇십억씩 들고 날랐대. 이거는 100% 기사가 되는 거야. 혹은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유명 연예인이야. 그럼 어떻게 기사를 쓸 수 있냐면, 공인중개사라 믿었는데 연예인 A씨도 전세금 1억 5천만 원 떼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사례를 참고하셔서 제보하실 때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 기사화가 되기 위한 요건, 이런 것들을 부각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억울한 사연들 다 얘기 듣고 그걸 모두 기사화해드리면 좋겠지만 기자들도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가 있고 방송도 방송 시간의 한계, 신문 지면도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행 사건,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을 다 다뤄드릴 수가 없어요. 내 안타까운 처지를 제보를 하실 때 내 사연이 과연 이 대중성과 신선함과 특수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 좀 부각시켜서 보내주셔야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전화 한 통 해보고 취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도 좋아할 듯